첫 번째 문제는 28번 문제는요.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제 놀이치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엑슬린이 말한 놀이치료의 가치가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놀이치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출제가 됐어요. 그런데 놀이치료자의 특징이라든지 놀이치료의 특징은 출제가 됐는데 가치적인 문제는 처음 나왔다고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놀이치료는 놀이가 치료적 가치가 있다. 그래서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.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. 그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쭉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려 보았습니다. 이 문제의 타이틀은 놀이의 치료적 가치입니다. 자, 놀이의 치료적 가치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5가지를 쓰시오, 6가지를 쓰시오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들어갑니다.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자, 이 대개 놀이치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치료적 관계 형성입니다. 치료적 관계 형성. 우리가 치료적 관계를 뭐 라포 이렇게 또는 치료적 동맹 관계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럼 이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.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. 두 번째, 불안 감소. 불안 감소로 자,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. 효과적 치료 가능.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. 아무래도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과 연관성이 있어요. 애착 형성을 촉진하고 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타인과 친밀해지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애착 형성으로 타인과 친밀해지는 능력을 발달시킨다. 타인과의 친밀성 발달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자, 세 가지를 저는 간략하게 적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써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이걸 쭉 바탕으로 해서 풀어내시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써야 점수가 나갑니다.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.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완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. 애착 형성을 촉진해서 관계 향상시키니까 타인과 친밀해지는 능력이 발달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. 여러분들 거기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 보시죠.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 점 보세요.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치료자가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어요. 놀이라고 하는 자체가. 그래서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.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진단에 도움이 된다. 진단에 도움이 된다.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정화, 카타르시스라고 하죠. 정화를 통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놀이를 통해 아이가 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. 정화, 카타르시스를 써드릴게요. 카타르시스로, 정화로, 그래요. 심리적 외상 극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계속 가지요. 창조적 사고를 통해 참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했습니다. 창조적 사고 또는 창의적 사고라고 하죠. 창조적 사고 발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창조적 사고가 발달된다. 그래서 문제